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그 첨부 서식 중에서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그 부분 중에서 특히 그 공통매입세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서식 보시면 첫 번째로 자, 인적사항은 생략할게요. 인적사항 쓰시는 건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세금계산서 받아와도 공제 안 되는 것들, 뭐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 세금계산서 매수하고 공급가액 매입세액 이렇게 공제 못 받는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게 2번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자, 공통매입세액 관련된 부분은 3번하고 4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공통매입세액. 자,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 같이 하고 있는 겸용사업자이죠. 자, 공통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하고 같이 쓰이는 공통매입이 있더라. 자, 그러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줄지 여부를 자, 이게 원래 실질기속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과세매입 부분,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 부분은 공제,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은 불공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불분명하다. 그러면 실질기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분계산 명세는 예정신고 때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정산명세는 확정신고 때 반영을 하시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보면은 지금 확정신고시예요. 확정신고시. 그러니까 여기 정산명세를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반영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여기 4번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4번. 자, 근데 이해 차원에서 여기 3번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예정신고 때였다. 예정신고. 자, 2기 예정신고 때였으면 공통매입이 얼마예요? 보니까 2기 예정 때 지금 전기요금이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한 사업장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통매입이 600만 원이 있었어요. 2기 예정 때.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액이 60만 원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면세 비율은 원칙이 공급가액 비율이죠. 공급가액 비율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자, 보니까 총 공급가액이 밑에 보시면 매출액 얘기하는 거죠. 총 공급가액이 예정 때 1억 원이었고요. 그 중에 면세가 6천만 원이었다. 우리는 불공제분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세 관련된 부분을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총 공급가액은 1억 원이고요.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6천만 원. 자, 그래서 60%가 불공제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0만 원에 60%를 한 36만 원이 자, 예정 신고 때 불공제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총 예정 때 매입액, 공통매입액,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예정 때 공통매입세액 자, 60만 원 중에서 3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만 원만 공제로 들어갔다 이 얘기겠죠? 네, 이게 불공제로 빠졌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확정신고 때 정산명세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이건 예정 때 작성하는 서식.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자, 밑에 정산명세로 들어갈게요. 총 공통매입세. 자, 6개월 기준이야. 정산은 6개월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 과세기간이라고 나오는 거 6개월이요. 부가세는. 자, 그래서 총 공통매입세액은 얼마예요? 보면은 총 공통매입액이 1,000만 원이죠. 2기 동안.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100만 원이겠죠. 자, 그리고 면세사업 등 확정비율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세 비율을 아예 넣으란 얘기요. 면세 비율을 계산해서 넣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총 2기에 총 매출액이 3억 원이죠. 전부 다 합쳐서 3억 원인데 그중에 면세 매출액이 얼마예요? 면세 공급가액이 1억 2천이네요. 그래서 자, 2기 동안은 40%가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면세 사업 관련된 비율이 40%란 얘기죠. 40%. 자, 그러면 100만 원의 40%는 면세사업 관련으로 해서 불공제로 들어가야 된다.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40%는 면세사업 관련. 그래서 자, 40만 원이 불공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미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더라. 자, 이 얘기는 요 100만 원 안에 얼마도 들어가 있어요? 예정 때 매입했었던 60만 원도 있었겠죠. 예정 때 매입세액 60만 원도 있었는데 그건 이미 예정 때 우리가 아까 36만 원 이렇게 신고 들어갔었겠죠. 36만 원이 불공제로 신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금액은 이미 불공제로 들어갔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4만 원만 요번에 불공제로 반영이 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불공제되는 부분이 적죠. 자, 이거는 예정 때에는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보니까 예정 신고 때에는 면세 비율이 60%였어요. 그런데 자, 2기 전체를 기준으로 보니까 2기 전체 6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면세 비율이 40%로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불공제되는 부분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줄어서 불공제가 4만 원 이 정도밖에는 계산이 안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산명세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요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 분해에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분 있죠?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계산 명세에 나와 있는데요. 재계산 명세는 설명만 드릴게요. 자, 재계산 명세는 이렇게 정산을 했거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관련해서 안분계산이나 정산을 했다. 자, 정산을 했는데 그 공통매입이 감가상각 자산이었어요. 감가상각해야 되는 자산들 있죠. 자, 그런 매입이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 자산을 쓰는 기간 동안 재계산을 매입세액이 제대로 적정하게 계산이 됐는지를 재계산을 해줘야 된다. 면세 비율이 계속 똑같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이 있으면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재계산 명세에다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 재계산도 확정 신고 때만 해요. 예정 신고 때는 하지 않아요.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거고요. 면세 비율이 5% 이상이 증감이 됐을 때 그때 작성을 하시는 거다.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이 대상이라 그랬죠. 감가상각 자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있는 게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건 좀 오래 가죠. 자, 그런 것들은 10년. 그리고 그 외에 기타의 자산들, 뭐 비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2년이죠. 기간이 2년. 자, 2년 동안 요 재계산을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 변동되는지를 보셔서 재계산을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정산명세 작성하는 거 간단하죠.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고 요거를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공통매입세액 정산 관련해서 작성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